내년 대선 가상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격차를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방금 전 발표됐습니다. 내년 대선 성격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와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가 42%로 같았는데요. 정권 교체 응답이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온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는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뉴스를 그닥 심도 있게 방송하지 않아 왔습니다. 다만 고비고비 때 나왔던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는 보도를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76일 남았는데요. 그동안은 각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선대위 구성을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가 된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여론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대선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데요. 앞으로 76일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판세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호재로 때로는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민심을 유일하게 지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자,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항상 있어 왔지만 유일하게 민심이 숫자로 표현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 하나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 때문인데요. 이재명, 윤석열 사실상 양강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이념 성향, 지지 정당별로 이미 이재명, 윤석열을 찍을 유권자들은 결정됐습니다. 자, 이른바 집토끼라고 불리는 유권자들인데 다만 비슷한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표가 분산되느냐 또 단일화라는 큰 이슈가 있긴 하지만 거대 정당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기본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 대한 충성도의 차이가 이들 집토끼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냐 마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여론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선택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그 선택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는 효과, 밴드웨건 효과 때문이죠. 선거에서는 바로 이 여론조사가 밴드웨건 효과를 불러오는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여론조사를 접하게 되면 이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구나. 많은 대중들이 이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며 표심이 거기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대선을 7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요. 그간 크던 작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꾸준히 이겨왔습니다. 한번 저희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죠. 지금 나열된 숫자와 그래프는 주요 여론조사 기관 8개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들의 지지율을 보면 5대3, 즉 8개 중 5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전국 지표조사 MBS와 넥스트 리서치, KSY 이 세 곳인데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KSY는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상 유리한 질문 문항을 편성해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도 그간 수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도 그에 못지않은 악재가 참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로 대장동 게이트 이슈와 후보 본인에 대한 과거 행적이 주된 논란거리였던 반면 윤석열 후보는 후보 본인의 문제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논란, 특히 이준석, 김종인 등 선대위와 관련한 그런 논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즉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과 선대위 논란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제 기능을 발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배우자 논란에 대해선 미흡한 대응이 화를 불렀고 선대위 논란과 관련해선 이준석이 개판을 치면서 내부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년 대선 가상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격차를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 후보 35%, 윤 후보 2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였는데요. 이 후보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 윤 후보는 6%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6%포인트였지만 6%라는 수치가 참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또한 내년 대선 성격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와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가 42%로 같았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수치도 다소 하락한 것입니다. 저는 방금 전 보도해드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정신승리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좀 위기의식을 갖고 전열을 가다듬는 일종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씻을래야 씻을 수 없고 벗겨낼래야 벗겨낼 수 없는 문신처럼 새겨진 후보 본인에 대한 과거 행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장동 게이트도 현재 진행형이죠. 반면 윤석열 후보의 하락을 견인하는 건 물론 후보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그보다는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과 오합지졸 선대위와 관련한 부분들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국민의힘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잘 대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선을 7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첫 번째 큰 위기를 맞고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